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북강약품, 네, 코드 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8일 3시 33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북강약품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하긴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설마 했는데 이게 상한가를 가고 나서 계속해서 뭐 이때도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하고 나서 줄줄 흘렀죠.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뭐 구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릴 때는 아무런 뉴스가 없어요. 네. 그 패턴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다 올라가고 나서 뭐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완료, 임상 진입 뭐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주가가 고점을 찍더라. 이런 건 좀 약간 참 어렵게 하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마음은 그럴 거예요. 지겨워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뉴스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자극적이고 뭔가 희망을 심어주는 뉴스다 보니까 내 평단가 근처까지 아니면 내 마이너스 폭이 들어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그렇게 그렇죠. 예. 참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뉴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그래도 슈팅을 줬었는데 네, 주강약품과 금요일은 누구에게나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네, 두강주중 두바이 그렇겠네요. 네, 아주 재밌는 종목이다. 금요일날 상승해서 토요일 이틀을 마음 조이게 만들어줬어요. 8개월째 안고 있는데 목표가를 이룰 때까지 기어코 놓지 않을 거다. 네, 재미없는 주식은 맞다. 결과 나올 때까지 버텨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네, 물렸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좀 지금 아마 그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내가 성향이 단기적인 성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이제 리뷰하는데 좀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을 줄 때는 정말 좀 그날 주도주만큼 그날 주도했다라고 할 만큼 화려하게 움직이다가 또 내려갈 때는 상당히 지루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호재 보고 접근하게 되면은 조금 그러니까 내가 셀트리온이나 아니면은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종근당 아니면은 녹십자 그런 애들이 최근 한 12월 달 10월 달부터 1월 달 1월 달까지 좀 강세를 보였었죠.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이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랠리를 보여줬었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줬던 거에 비해서 좀 부황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인 그 다른 종목들은 고가를 돌파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고가라고 하면은 부황약품을 따지면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위에서 놓여가지고 여기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테스트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이 밑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답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냥 수렴이죠. 네, 수렴. 그러니까 위에는 막아놨고요. 지금 위에 뚜껑은 막아놨고 아래도 막아놨어요. 아래도 막아놨고 그러니까 지지 저항이라는 거죠, 이게. 저항이라는 게 수평 매물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평 매물대라고 인지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저항, 여기서 보면 지지, 여기서는 저항, 저항.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면은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수평 매물대 저항도 있긴 한데 또 이런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트렌드 저항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네, 까다로운 건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게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라고 했죠. 오히려 돌파되고 나서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음, 이런 가격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런 트렌드 저항도 있고 수평 매물대 저항도 있는데 그런 데를 뚫어놓고 위에서 놀아준다는 거는 그 다음까지 열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저항의 영역이 아닌 지지로서의 역할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발생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나올 때까지는 봐야 되겠죠.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움직일지도 봐야 되고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나중에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 수 있을지. 근데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또 저항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선 지지로서 작용을 바로 하겠죠. 네. 만약에. 근데 똑같이 수렴이 진행되다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좀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돌파가 나오면은 여기서도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박스를 또 언제까지 만들어줄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이런 구간을 끝내 이제 만약에 이 구간이 지지 라인인데 여기를 이탈하면은 반대가 되겠죠. 네,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구간을 좀 지켜줘야 되겠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뭐 금요일날 나스닥 하락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항생지수는 잘 버텼던 것 같은데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또 약세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국내 증시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전 여기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여기서는 여기나 2만,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2,600원 아니면은 이 자리, 이 자리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간다라는 게 또 그 주가 흐름,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흘러내리다가 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고 여기서도 장대 양봉이 나 상승 랠리가 단기적으로 보여줬었던 가격대가 있었죠. 네. 이때도 그랬었고요. 이때도 한번 지지 받게 되니까 쌌죠. 네. 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 라인이 아니라 이 중심값이 있고 또 이렇게 3등분해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렴이 되고 있다 주가가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방향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진입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여기가 이탈하면 손절이거든요. 이런 구간이 이 수평 매물대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고 그러니까 낮은 손절이죠. 네. 손절가 대비 기대치 수익이 크니까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더들의 심리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손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세는 세게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죠. 네, 특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올라가 준다, 잘 버텨가지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또 여기는 근데 또 저항이에요. 저항입니다. 가더라도 저항이고, 공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도 세다. 매수세는 상당히 세다라는 관점인데, 매도세도 상당히 세죠. 그러니까 매수세랑 매도세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어, 그 방향성이 계속해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방향성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이걸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죠.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고 이렇게 가는 걸 방향성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죠. 방향성. 근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다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 부학약품은 단기적으로는 수평 매물대에 기반을 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수렴이기 때문에 그 수렴 추세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향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 전략을 짜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임상 모멘텀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결국에는 어떤 방향성이 나온 후에 나올 거예요. 뉴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아니면 여기를 버텨줄 때 어떤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향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 전략을 짜는 게 맞고,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렴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이상, 부안약품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5일, 3월 4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현재가 8,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600원, 손절가 8,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히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됐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